자, 유제 1번 문제 보시면 1번에 2번이죠. 질문 들어온 문제. 자, 이 문제 보시면 간단히 하라고 했거든. 그러면 그림 그려. 연산법칙 이용해도 되는데 그냥 그림 그려. 봐봐. 전체 집합이 있고 이 안에 A 집합이 있고 B 집합이 있고 뭐 이런 상황이었겠지.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 건 이겁니다. A 집합에서 이 부분을 빼고 남은 것만 말하면 되죠. 차집합이니까. 그럼 도대체 이 부분이 누군지를 우리가 한번 고민해보고 생각해보고 그려보면 되지 않을까?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가볍게 일단 얘를 복사 하나 해놓고요. 그 다음 오른쪽에다 이렇게 똑같이 그려놓고요. 그 다음에 색칠해 보겠습니다. 자, A하고 합집합이에요. A하고 B가 아닌 거에 합집합이니까 다 칠하면 되는 거잖아. 그럼 자, A하고 A 칠해 주시고 B의 여집합도 칠해서 합집합이니까 칠한 거 다 말해야지 하면 되는 거 아닐까?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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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죠? 그럼 여기서 문제입니다. 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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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그룹으로 묶어서 봐봐. 우리 이 A 집합에서 이 파란색 칠한 거 빼고 남은 애만 말할 거야. 봐봐. A에서 A 집합에서 자, 이 파란색 빼고 남은 것만 말할 거야. 자, A에서 파란 거 빼고 남은 것만 말해봐. A 집합에서 파란색 빼고 남은 거 말해봐. 없네. 끝. 공집합. 됐죠? 없습니다. 다 뺐잖아. 답이에요. 만약에 내가 이걸 연산법칙으로 해보고 싶은데 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럼 일단 선행돼야 되는 첫 번째는 이거부터입니다. A 빼기 B라고 하면 집합 A에서 B가 아닌 것들만 말해주는 거야. 됐죠? 그래서 차집합 표현이 나왔을 땐 얘가 교집합으로 바뀌면서 뒤에 여집합이 붙습니다. 그럼 문제에서 준 이야기는 요거죠. A 빼기 A와 B 여집합의 합집합이죠. 그럼 얘는 A하고 교집합으로 바뀌고요. 얘 쓴 다음에 이거에 뭔데? 여집합인 거야. 그러면 드모르간의 법칙으로 얘를 정리하죠. A의 여집합, 교집합, B. 됐죠? 요게 이렇게 다 분배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쓰고 난 다음 자, 여기 교집합이랑 합집합이니까요. 분배합니다. 분배합니다. 분배해서 쓰면 A하고 동시에 A가 아닌 것들 A하고 잠깐만 타임 분배가 아니잖아. 쏘리 그냥 교집합 똑같은 기호네요. 결합법칙이네. 그럼 얘는 그냥 앞에 있는 거 두 개 먼저 얘기할게. 그리고 그거랑 B에 공통된 걸 말할게요. 자, 요거 말해주세요. A이면서 동시에 A가 아닌 건 누군데? 공집합. 공집합과 B에 공통된 건 누군데? 공집합. 끝. 됐죠? 해서 마무리하시면 됐습니다. 그래서 연산기호가 같으니까 결합을 쓰시면 되는 상황이었다. 끝. 다시 그림 그려봐. 유제 문제 2번을 물어보신 학생에게도 똑같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려봤어? 그려봤니? 왜 안 그려봤어? 안 그리고서 하면은 답이 안 나오지. A 집합이 있어요. B 집합이 있어요. 전체 집합 안에서요. 근데 A 빼기 B 어디야? A에서 B를 뺀 나머지 여기만 남는 거죠. 여기에 원소가 8이 있네요. A 집합의 원소는 4, 6, 8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내가 아는 건 여기까지. 됐죠? 내가 아는 건 여기까지라는 건데 자, 문제에서 물어본 게 누군지 봐봐. C의 여집합 A죠. A의 여집합 또는 B의 여집합. 그럼 A의 여집합이라고 하면 A가 아닌 애들 요 바깥 부분 여기 칠하면 되는 거네. 하고요. B의 여집합이죠.
그럼 또 칠합니다. B의 여집합. 여기죠? B가 아닌 나머지 것들. 여기 칠해줘인 거죠. 그럼 결론은 뭔데? 4, 6 빼고 나머지 다 칠했네요.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집합은요. 4하고 6을 제외한 2, 8, 10 원소가 3개 있는 집합이겠다. 그리고 나서 마찬가지 얘기해드리죠. A의 여집합 또는 B의 여집합. 얘는 A와 B 교집합의 여집합과 같죠. 드물어간의 법칙. 그래서 뭔데? 교집합이 아닌 나머지 다 말해주세요. 답입니다. 됐을까요? 2번 물어보신 분 됐습니까? 예? 예? 앞에가 없었는데요? 이게 단데요? 네? B 두 번 색칠했다고요? A가 아닌 거랑 B가 아닌 거? 아, 색칠할 때 뭐 이상했어요? 다시 A의 여집합 A가 아닌 애들, B의 여집합 B가 아닌 애들, 그거 합집합. 됐죠? 그럼 안 칠해진 거 어디? 4, 6. 됐죠? 아, 내가 하다가 그냥 생각 없이 막 칠했나봐요. 네. 꼽주시네요. 고맙습니다. 네. 됐어요? 어디요? 그러니까 궁금한 거야. 아니 그냥 색칠하면 되잖아. 그치? 색칠해봐. 그럼 돼. 차분하게 천천히 색칠해보세요. 힘내시고요. 머리 했어요? 아 그래 풀렀어요? 네. 괜찮아요? 할만해? 자 갑니다. 다음 문제 3번. 3번 답 나오신 분 내리세요. 나머지 다 안 나온 거니 3번? 3번 답 나왔어요? 답 나왔어요? 웬일로 숙제했어요 오늘? 아 냄새 나는데요? 네. 아 어디서 꼬릿꼬릿한 냄새가 납니다. 네. 자 우와 저 무례한 친구를 봤나? 진짜 무례하시네요. 네. 와 무례하십니다. 네. 와 여러분 저렇게 무례하면 안 됩니다. 네. 자 A와 B입니다. 자 그러면 A와 B 두 집합을 보세요. 그려놔. 그러니까 이거 연산법칙 이용해서 정리할 수 있는데 그냥 그려. 뭘 고민해. 그냥 그려놓고 칠하면 되는데. 그래서 딱 그려놓고 칠할게. 그래서 푸신 분들 연산기호 이용해서 풀었는데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려서도 한번 풀어보세요. 자 그렸습니다. 이렇게 3개 그려놓을게요. 일단 우리가 이 부분을 좀 먼저 볼까요? A 빼기 B의 여집합이거든. 자 A 빼기 B면 집합 A에서 B를 뺀 나머지, 그럼 이 부분이죠. 이 부분 됐죠? 이 부분입니다. 이거의 여집합이니까 요 색칠된 거 빼고 나머지를 다 칠해주면 되는 거야. 여기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누구? A 빼기 B의 여집합입니다. 됐죠? 요거 칠했습니다. 요거 됐죠? 이거랑 교집합인데 누구냐면 AB 합집합이랑 교집합이거든. 그럼 AB 합집합은 요거잖아. 이거랑 공통된 거 말해줘 라고 하면 누구야? B 말하면 되는 거네. 그래서 왼쪽에 길게 써있는 얘가 결과적으로 뭐야? B야. 그럼 B하고 A의 합집합이 누군데요? B라고 했습니다. 잠깐만. A와 B의 합집합이 누군지 말해줘 했더니 B라고 했어. 그럼 해석을 해줘야지. A와 B의 합집합이 B였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A가 B에 포함된다. 그래서 A 집합이 이렇게 있으면 B 집합이 이렇게 있나 봐. 그래서 합집합 해주면 그냥 B 나온대. 끝입니다. 그럼 정리해주면 되겠죠? 1번 맞아요? 네. 답입니다. 끝. 그러니까 색칠하시면 돼. 연산기호 이용해서 정리하신 분도 있죠?
그쵸? 그럼 생각해봐. 연산기호가 빠를까? 색칠하는 게 빠를까? 사실은 둘 다 빠르고 둘 다 편해요. 그럼 뭐 해줘? 편한 걸로 하시면 돼. 그럼 편한 걸로 하려면 연산기호로도 한번 해봐야 되고 색칠도 한번 해봐야겠지. 그래야 알 거 아니야. 뭐가 더 빠른지 뭐가 더 편한지. 그래서 다 하시면 좋겠습니다만 지금처럼 색칠하는 거 중심으로 봐드립니다. 아마 여러분들 교재에는 색칠보다는 연산법칙 이용해서 정리한 내용들이 있을 거야. 그래도 잘 봐주시고 이렇게 색칠하는 과정도 한번 연습해 주시기 바랄게요. 넘어갑니다. 뒤로 가시면 유제 4번에 2번도 있습니다. 보실게요. 질문이 좀 많네요. 자, 이번에는 원소의 개수 얘기하고 있죠. 자, A집합 요렇게 있고요. B집합도 요렇게 있습니다. 전체 집합이 다음과 같이 있는 상황에서 하나 더. 자, A 빼기 B면은 여기야. 여기에 원소가 4개 있대. 지금 내가 여기다가는 원소의 개수를 써볼게요. 자, 여기 영역에 원소가 4개 있습니다. 근데 A집합 전체 원소는 10개니까 요 교집합이 6개 들어있다는 얘기겠지? 그럼 교집합이 6개 들어가 있으니까 여기에는 2개 들어가 있겠죠? 참고로 다 합치면 몇이에요? 12네요. 그럼 전체 집합의 원소가 25개였으니까 이 바깥쪽에는 13개가 있었을 겁니다. 됐죠? 그럼 문제에서 물어본 얘가 어딘지만 말하면 돼. 자, 연산 기호 봐. 합집합이니까 왼쪽 거 오른쪽 거 그냥 둘 다 말하면 되는 거야. 그럼 색깔 없이 그냥 막 칠해버릴게. A의 여집합이라고 하면 A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 이렇게 칠해주시면 되겠죠? 이 칠한 부분하고 B입니다. B를 또 칠해볼게요. 이렇게요. 됐죠? 합집합이니까 뭐야? 색칠된 거 다 말하면 되지? 그럼 색칠된 거 다 말해주세요. 그럼 뭐야? 4개 빼고 다 말하면 되네. 전체 25개인데 4개 빼고 다니까 몇 개? 21개. 답입니다. 이거 보시면 A 빼기 B의 원소가 5개. 원소의 개수 쓸게. 5개. B 빼기 A는 12개. 됐죠? 이때요. 그리고 이 부분 볼게. A도 아니면서 동시에 B도 아닌 건 어디게? 요 밖에. 여기 몇 개? 8개. 그럼 봐봐. 여기 밖에 8개. 여긴 5개. 여긴 12개. 그럼 여긴 몇 개 와야 될까? 이유는요. 전체 30 이하의 자연수가 원소 30개 있거든. 다 알았네. 답이죠? 끝. 네. 칠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얘도 마찬가지. 너의 질문인가요? 에이, 열심히 적는데 맞췄어요? 에이! 네. 자, 6번 보겠습니다. 색칠하고 그림 그려. 그러면 돼. 자, 마지막 거는 그냥 말로 얘기할까? 네, 말로 얘기할게요. 자, 집합 3개가 있습니다. 합집합 원소의 개수죠. A집합 원소의 개수, B집합 원소의 개수, C집합 원소의 개수 다 더하세요. 근데 너무 많이 더했습니다. 중복된 게 보입니다. 뺄 겁니다. A와 B 교집합 원소 빼줄 거고요. BC의 교집합 원소 뺄 거고요. 그 다음 A와 C의 교집합 원소 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야 너무 많이 뺐네. 이 3개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한번 더할 겁니다. 끝. 이게 3개짜리 합집합 원소의 개수. 자, 여기서 문제는요. AB 교집합 원소의 개수가 몇 개인지 너 세야 됩니다. 자, 여기 보면 AB 합집합 원소 22개죠. 합집합의 원소 어떻게 세요? A집합이랑 B집합 더한 다음 교집합 한번 빼면 되죠. 중복했으니까. 됐죠? 그럼 교집합이 몇 개였다? 몇 개였다? 2개였다. 마찬가지 C하고 A 합집합 원소의 개수 18개입니다. 얘는요. 집합 C의 원소의 개수와 A 원소의 개수 더한 다음 C와 A 교집합 원소의 개수 빼주면 되겠죠? 몇 개였다? 몇 개? 5개. 5였다. 얘 아닌데? 얘인데? 5였다. 그럼 여기서 BC 교집합은 몇 개인데 원소? 빵개. 됐죠? 그럼 봐봐. BC에 공통된 게 없어. 그럼 ABC에 공통된 게 있겠냐? 당연히 없죠. 얘도 빵개겠죠. 그래서 결론은요. 더한 다음 2도 빼고 5도 빼서 총 7을 빼면 됐구나. 됐습니다. 몇입니까? 26인가 봅니다. 답이에요. 끝났죠? 이런 거야. 하나도 긴장되지 않잖아.
넘어갑시다. 자, 우측으로 가시면 8번 문제 혹시 질문하신 분 있었나요? 산악회? 아, 너예요? 괜찮아. 모르면 모르는 거지 뭐. 근데 알기 위해서 노력하고 고민하시고 풀기에 적극적으로 뭔가 생각하고 움직이셔야 돼요. 그게 중요합니다. 자, 보시면요. 관악산을 등반한 회원이 29, 북한산이 23, 어느 것도 등반하지 않은 회원이 6명, 관악산만 등산한 회원 수. 자, 관악산 간 사람들을 A집합, 그 다음에 북한산을 가신 분들을 우리가 B집합이라고 할게. 그럼 문제에서는 이거죠. A집합 원소의 개수가 29고요. B집합 원소의 개수가 23이고요. 그 다음 요 부분 관악산과 북한산 중 어느 곳도 등반하지 않은 회원. 관악산도 안 가고 동시에 북한산도 안 간 사람. A가 아니면서 동시에 B도 아닌 사람. 그게 몇 명이다? 6명이다. 이 표현이겠죠? 됐습니까? 그럼 여기서 보셔야 돼. A도 아니면서 B도 아닌 것들이 6명이죠. 그럼 얘는요. A 또는 B가 아닌 것들이 6명이라는 뜻일 겁니다. 이렇게 바꾸는 과정이 드모르간의 법칙이죠. 됐습니까? 같은 표현이에요. 납득이 될까? 그러면 봐봐. 합집합이 아닌 게 6개니까 합집합은 그럼 몇 개였을까요? 34개였을 겁니다. 됐죠? 자, 그럼 또 보세요. 합집합은요. A와 B 더한 다음 교집합을 빼면 되는 거죠? 그럼 둘이 더하면 몇 나와요? 52네요. 거기서 34가 되려면 몇을 빼야 될까? 어우, 너무 많이 먹었나 봐. 네. 교집합 몇입니까? 씨발. 명이네요. 됐죠? 그럼 결론. A집합이 있어. B집합이 있어. 원소의 개수를 쓸게. 여기에 18명이 있대. 원래 A에는 29이니까 여기에 11명 있는 거겠죠? 그럼 B도 마찬가지 23명이었으니까 여기에 5명 있는 거겠죠? 문제에서 누구 물어봤어요? 관악산만. 여기만 물어봤지. 여기만. 몇 명? 11명. 답이네요. 그래서 지금처럼 색칠하시고 칠해주시고 얘기해주세요. 그럼 됩니다. 끝. 오늘 우리는 명제라는 걸 배울 겁니다. 명제. 들어봐. 그 입에 있는 그 나무 좀 빼고 들어봐. 그 이쑤시개로 그냥 쓰세요. 쓰시대요 계속. 자, 들어봐. 명제가 뭐냐면 문장이나 식이야. 문장 또는 식을 우리가 명제라고 하는데 모든 문장이나 식을 다 명제라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참 또는 거짓을 판별할 수 있어. 그러면 우린 명제라고 불러. 그럼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정우는 랩을 잘한다. 물론 이제 랩을 잘한다는 기준이 없으니까 좀 애매하죠. 그래서 명제를 말할 때도 마찬가지. 객관적인 기준이 명확한 것들을 말해줘야 돼. 지용이는 잘생겼다. 애매하잖아요. 그렇죠? 잘생겼지만 근데 이제 애매하잖아. 그 국제적 기준에 따라서 봤을 때. 그만해. 아이씨가 그러려고 한 게 아니잖아. 아이씨. 됐죠? 그래서 다시 여러분들이 듣자마자 맞아. 틀렸는데? 라고 말할 수 있으면 명제입니다.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냥 그게 명제입니다. 자, 두 번째. 이때 이 명제 부정이라는 표현 나와. 부정. 영어로 부정이 뭐냐? 누가 그렇게 알려줬어요? 정답. 진짜 훌륭한 선생님이시다 진짜. 낫입니다. 좀 봐봐. 문이 닫혀있다. 명제입니까? 참인 명제야 거짓인 명제야?
참이죠. 선풍기가 돌고 있다.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자, 돌겠네요. 자, 보세요. 태도의 문제입니다. 선풍기 어디 있어요를 하기 전에 한번 돌아볼 수 있어요. 내가 움직이면 굳이 확인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니까 나의 생각이 세상의 전부는 아니라는 거 항상 겸손한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자, 다시. 그럼 부정이 뭐냐면 봐봐. 문이 닫혀있다 라는 명제를 내가 얘기했음. 문이 닫혀있다 라는 이 명제의 부정. 문이 닫혀있지 않다 하시면 됩니다. 됐죠? 그래서 그냥 낫을 붙이면 돼. 자, 나는 앉아있다. 명제죠? 그럼 이 명제의 부정은 뭘까? 나는 앉아있지 않다. 이런 애들 있어? 선생님, 앉아있지 않으면 서 있는 거잖아. 이런 애들 있다? 누우면 어떡할 건데? 물구나무 서 있으면 어떡할 건데? 됐어? 그래서 앉아있지 않은 것들 부정이라고 말하면 그냥 낫을 붙여주시면 돼. 이때 우리가 이렇게 얘기해. 낫 명제. 물결을 씁니다. 물결. 그래서 어떤 명제를 말했어. 문이 닫혀있다 라는 명제를 말했음. 그럼 이 명제의 부정은 앞에다 물결을 붙이고서 명제를 그대로 말해주시면 돼. 이게 뭐야? 낫 표현이야. 부정 표현. 됐죠? 우리가 말로 할 때는 문이 닫혀있다. 문이 닫혀있지 않다. 됐죠? 그래서 명제를 우리가 편의상 P라고 하면, 자, P라는 명제가 있어요. 이 명제의 부정이 뭡니까? 라고 하면 기호로 물결 써서 나 P 이렇게 쓰시면 돼요. 이게 부정 표현이야. 그래서 물결을 붙이면 부정의 뜻을 갖고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 참고로 부정이라는 표현은 우리가 집합에서 배운 적이 있죠. 어떤 현상? 여집합. 이런 거지. 맞아? 집합 P의 여집합. 뭔데? P가 아닌 나머지. 마찬가지 나 표현이야. 그래서 수학에서 부정 표현은 그냥 낫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니다라고 하시면 돼. 괜히 앉아있다의 부정이 뭐야? 서 있어요. 이러시면 안 됨. 앉아있다의 부정은 앉아있지 않다 인 겁니다. 됐죠? 자, 계속 갑니다. 명제란 얘기. 여러분들은 참이나 거짓을 판별할 수 있는 문장이나 식을 명제라고 하시면 돼. 그럼 두 번째 비슷한 애가 하나 더 있어. 자, 조건입니다. 역시 마찬가지 얘도 문장이나 식이야. 명제와 조건의 차이점은 딱 요겁니다. 주어진 값에 따라서 참이 될 수도 있고 또는 거짓이 될 수도 있는 문장이나 식을 우린 조건이라고 불러. 그럼 예를 들면 뭐가 조건이냐 이런 거예요. 2x 플러스 5는 1. 됐죠? 2x 플러스 5는 1. x가 몇이면 같은 거야? 그럼 x가 몇일 때 등호가 성립해? x가 몇일 때 참이 되는 거야? 그럼 x에다 0 넣으면 참이야? x에 3 넣으면 참 돼요? 둘이 같은 거 맞아? 그럼 x가 3이면 이거 참이야 거짓이야? 그럼 x에 마이너스 1 넣으면 참이야 거짓이야? 그럼 x에 누구 넣어야 참 되는 거야? 마이너스 2 넣었을 때만 참이지. 뭐야? 값에 따라서 참이 될 수도 있고 거짓이 될 수도 있으면 우린 얘를 조건이라고 불러. 이때 이 조건에 참이 되게 하는 값들, 그 값들을 모아놓은 집합을 우리는 진리집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건이 나오면 항상 그 조건의 진리집합을 같이 얘기할 거야. 왜? 이 조건을 만족하는 것들을 모아놓은 집합을 볼 거니까. 그걸 갖고 또 이야기를 해볼 거거든. 됐습니까? 그래서 다시 우리는 명제를 얘기할 겁니다.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할 수 있는 문장이나 식을 볼 건데 이때 자연스럽게 부정이라는 표현, 낫을 붙여서 얘기하시면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조건이라는 표현도 나옵니다. 주어진 값에 따라 참 또는 거짓이 될 수 있는 문장이나 식을 우린 조건이라고 할 거임. 역시 마찬가지 이 조건에도 부정이 붙어요. 역시 뭐 해주면 돼? 그냥 낫 붙여주시면 돼. 물결 붙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P라는 조건이 주어졌을 때 이 조건의 부정은 뭐다? P가 아니다. 됐음? 하나 드릴까? 자, 그럼 문제입니다. 명제와 조건 이거를 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까? 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명제라는 건 이 친구의 구조가 이렇게 생겼어. 예를 들어 볼게. 2의 배수이면 4의 배수이다.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2의 배수이면 4의 배수이다. 참인지 거짓인지 말할 수 있지. 이거 뭔데? 명제야. 명제의 구조는 이렇게 생겼어. 되게 단순해. 예를 들면 2의 배수이면 4의 배수이다. 이거 참이니 거짓이니 이렇게 확인해 볼 수 있다고. 단순한 구조야. 뭐뭐이면 뭐뭐이다. 이렇게 생겼음. 이때 앞에 있는 2의 배수라는 조건을 만족하는 숫자들이라면 뒤에 있는 조건 4의 배수라는 조건을 만족하는 숫자라고 말해도 될까? 라고 물어본 거고, 말해도 된다면 참인 명제, 아닌데요? 하면 거짓인 명제인 거야. 됐어? 그래서 명제를 말할 때 그 구조는 앞에 있는 조건, 예를 들어 P라는 조건, 뒤에 있는 조건을 Q라는 조건이라고 하면 앞에 있는 P라는 조건을 만족할 때 뒤에 있는 P라는 조건을 만족하는지 안 하는지 그거를 확인해 보는 식으로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명제를 말할 때 조건 얘기를 하는 거야. 하나 더. 얘를 우리는 기호를 이렇게 표현해요. P이면 Q이다. 이렇게 짝대기를 그어. 그래서 여러분들 눈에는 P, 짝대기 Q 이렇게 보임. 얘를 우리는 이렇게 말해주면 돼. 조건 P를 만족하면 조건 Q를 만족한다. 됐음? 이게 맞으면 참인 명제, 거짓이면 틀리면 거짓인 명제라고 얘기해 주시면 됨. 됐을까요? 그럼 다시 질문해 볼게요. 2의 배수면 4의 배수이다. 이거 명제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왜요? 왜요? 자, 그럼 우리 뭐해? 앞에 있는 이 조건을 만족하는 참이 되게 하는 값들을 모아놓은 진리집합을 볼 거야. 그럼 2의 배수들이 모여있는 집합을 보겠지. 누군데? 2, 4, 6 이런 애들이 모여있는 집합이 있을 겁니다. 그럼 뒤에 있는 조건 4의 배수를 만족하는 값들이 모여있는 집합을 또 볼 거라고. 진리집합. 누군데? 4, 8, 12 이런 애들 보겠지. 맞아? 그럼 2의 배수이면 4의 배수입니다가 왜 틀렸죠? 라고 했을 때 여기 2가 있잖아. 맞아? 이게 4의 배수야? 아니니까. 여기 4는 4의 배수 맞네. 그럼 여기 6은 4의 배수 아닌데? 됐음? 그럼 2의 배수면 다 4의 배수인 거냐? 그러진 않네요. 그럼 거꾸로 4의 배수이면 2의 배수이다라고 해볼게.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참입니다. 왜? 4의 배수. 4의 배수 만족하는 애들 쭉 말해볼게. 4, 2의 배수죠? 8, 2의 배수지? 12, 2의 배수죠? 그럼 4의 배수이면 2의 배수이다라는 말은 참이 되네요. 그럼 이때 이 참인 명제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 앞에 있는 조건을 P, 뒤에 있는 조건을 Q라고 하고 P이면 Q이다라는 명제가 참이 됐을 때 조건 P를 만족하는 진리집합이 조건 Q를 만족하는 진리집합에 포함될 겁니다. 됐음? 받아들일까? 그러면 P이면 Q이다는 전부 다 참일 거야. 쉽게 얘기해서 금총고를 다니는 학생들은 전부 다 고등학생이겠죠. 맞습니까? 금총고 다니는 학생은 다 고등학생 아니에요? 대학생 있어요? 학생이라고 했잖아요. 자기가 타고 싶은 말만 하네요. 듣진 않고요. 축하드립니다. 됐어요? 그럼 금총고를 다니는 학생은 다 고등학생이겠네? 맞아요. 금총고를 다니는 학생은 고등학생이다. 참인 명제입니다. 근데 거꾸로 고등학생이면 다 금총고 다녀요? 뭔 말이야? 본고도 다니는데. 막 같은 소리 하고 있어. 됐습니까? 그래서 자, 명제가 참인지 아닌지를 볼 때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두 진리집합의 포함관계를 보시면 알 수 있을 거야. 받아들일까요?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이야기를 간단하게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몇 개를 호로록 풀고 나서요. 다시 다른 이야기들, 추가적인 얘기들을 더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 보시면 124페이지
125페이지 그냥 편하게 쓱 한번 읽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고요. 명제인 것을 찾고 참고지 판별하세요. x는 정수이다. 맞아요? 명제가 아니죠. 이거 뭔데? x가 뭔데? x가 1이야? 그럼 맞지. 1.5면 아니잖아. 루트 3 아니잖아. 맞아? x 값에 따라 참이 될 수도 있고 거짓이 될 수도 있네. 우리는 얘를 뭐라고 부른다? 조건. 뭐라고요? 조건이라고 부릅니다. 됐죠? 명제가 아니에요. 얘는 조건이에요. 자, 2번입니다. 소수는 홀수이다. 명제입니까? 소수는 홀수이다. 명제입니까? 명제 아니에요? 명제예요. 거짓인 명제예요. 됐습니까? 왜? 소수 중에 누가 있어? 2가 있잖아요. 됐죠? 여기서 혹시 이런 친구도 있어? 선생님, 소수는 0.1 이런 게 소수 아니에요? 이런 친구들 간혹 있어요. 여러분들 소수라고 말을 하면 그냥 프라임 넘버를 얘기한다고 생각하시면 돼. 뭐 0점 몇 이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시 소수면 홀수이다. 얘는 거짓인 명제죠. 됐죠? 참거짓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3번 볼게요. 현충일은 6월 6일입니다. 명제예요?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네, 참인 명제네요. 4번입니다.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4는 0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명제예요? 몰라요. x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이런 걸 우리는 조건이라고 부릅니다. 넘어가시면 돼요. 안 어렵죠? 우측으로 갑니다. 두 번째 문제. 아유, 쭉쭉 가야지. 자, 본제 보세요. 전체 집합이 있고요. 두 조건 PQ가 있습니다. 자, P라는 조건이 뭐라고 써 있어요? X는 홀수이다. Q 조건은요. X제곱 빼기 7X 플러스 12가 0이다. 됐죠? 자, 이때 조건 P를 만족하는 조건 P의 진리집합을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집합이니까 집합 표현해야 되겠습니다. 자, 홀수인 애들 쓰면 되죠. 누구 있어요? 1, 3, 5. 조건 Q의 진리집합 표현해 보겠습니다. 누구 있을까요? 3, 4죠? 0 만든 X값 3은 4밖에 없잖아. 3, 4 넣어야 참 되는 거잖아. 안 돼요? 네. 다음 넘어갑니다. 그럼 이때 전체 집합 안에 두 집합 P와 Q가 이렇게 표현될 거야. P가 있고 Q가 있고. 이때 이 PQ의 교집합은 누구? 3이죠. P의 원소는 1하고 5 두 개가 있고요. Q의 원소는 3하고 4. 그럼 4 혼자 이렇게 있겠네요. 자, 전체 집합의 원소는 1, 2, 3, 4, 5, 6이었습니다. 그럼 언급되지 않은 애들이 있습니다. 누구? 2하고 6이 요 밖에 이렇게 있겠죠. 끝. 됐습니까? 됐죠? 자, 그리고 물어봤습니다. 이 다음 조건의 진리집합을 구해주세요. 물결하고 Q를 썼네요. 무슨 뜻? Q가 아닌 것들. 맞아요? 그럼 Q가 아닌 것들 집합으로는 뭔데? Q의 여집합 말해주세요 하면 되는 거죠. Q가 아닌 것들. 됐음? 누굽니까? 1, 2, 5, 6이네요. 끝. 두 번째, P 또는 Q입니다. 조건 P 또는 Q가 되죠. 그 말은 무슨 뜻? P 또는 Q. PQ의 합집합이 되겠네요. 됐습니까? 누구예요? 1, 3, 4, 5. 마지막입니다. 나 P. P가 아니고 Q인 애들이죠. P의 여집합이면서 Q와의 교집합을 말하고 있는 거죠. 납득이 될까? 누굽니까? P의 야집합이면서 Q인 애들. 4 혼자 있는 애죠. 됐죠? 갑자기 Q라니요? 무슨 말이죠? 그래서 여기까지 마무리 색칠해서 칠하신 다음 공통된 거 말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끝. 자, 이야기. 명제라는 건 구조가 이렇게 생겼어요. P라는 조건을 만족했을 때 Q라는 조건을 만족한다. 이게 맞으면 참인 명제, 틀리면 거짓인 명제. 그래서 이 조건 두 개를 결합해서 명제를 하나 만듭니다. 이때 앞에 있는 명제를 가정,
뒤에 있는 명제를 결론. 됐죠? 그래서 P이면 Q이다라는 명제가 참이라는 얘기는 조건 P의 진리집합이 조건 Q의 진리집합의 부분집합일 때, P가 Q에 포함될 때, 그럼 P이면 다 Q라고 말해도 되잖아 라고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 궁금하시면 진리집합의 포함관계를 관찰하시면서 이야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밑에 있는 확인 문제를 가볼게요. 확인 문제 2번입니다. 자, x가 4보다 작으면 x는 3보다 작다.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거짓. 왜요? 자, 이때 여러분들이 가장 쉽게 말하는 거짓인 이유는 바로 예를 들어서 말을 하는 거죠.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 발레라고 불러요. 왜 거짓인지 그 이유를 알려드리는 겁니다. 지금 효진이 아까 뭐라고 말했죠? 3.5. 그럼 봐봐. 4보다 작은 수면 3보다 작은 애인 거야? 라고 했을 때 느낌이 잘 안 오는 친구들이 좀 있어. 그럼 명제를 여러분들이 말하고 해석할 때 얘를 조금 강하게 얘기해 주세요. 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x가 4보다 작으면 무조건 3보다 작은 거냐? 이렇게 얘기해요. 됐음? 좀 강조해서 얘기합니다. 다시 x가 4보다 작으면 3보다 작은 수이다. 좀 밋밋하다고. 세게. x가 4보다 작으면 무조건 3보다 작은 거야? 이렇게 얘기해요. 무조건? 어떤 경우도 예외 없이? 항상?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알기 좀 더 편해. 4보다 작으면 무조건 3보다 작은 거냐? 아니잖아. 누가 있는데? 3.1, 3.2, 3.3 됐음? 그럼 얘들은 3보다 작은 거 아니야. 그럼 얘는 뭐다? 거짓인 명제. 그 거짓인 명제의 예시로서 x가 3.5면 0 이런 걸 본 겁니다. 그럼 하나 더 포함관계로도 볼 수 있죠. 앞에 있는 조건을 P조건, 뒤에 있는 조건을 Q조건이라고 봤을 때 조건 P를 만족하는 진리집합은 4보다 작은 애들이죠. 조건 Q를 만족하는 집합은 3보다 작은 애들이지. 그럼 P라는 조건을 만족하면 Q라는 조건을 만족합니까? 라고 했을 때 이 부분에 있는 값들. 얘네 때문에 안 돼. 라고 해서 이 부분에 있는 숫자들을 우리가 발레로 둘 수가 있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편하게 보시면서 해석을 해주세요. 자, 2번입니다.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0이면 무조건 xy가 0인 거야? 안 되는 예를 들어봐. 위에 보시면 xy는 실수라고 써있죠? 됐죠? 그럼 결론. 무조건 그렇게 되는 거야? 자, 여기서 주의하셔야 되는 거 이런 거야.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뭐가 벌어질 거냐면 생각을 많이 안 했던 친구들, 고민을 많이 안 했던 친구들하고 벌어집니다. 격차가. 줄이기 위한 방법은 생각 많이 하시면 돼요. 고민 많이 해주시면 돼. 그 문제에서 하는 말들을 계속 반복해서 읽어주시고 반복해서 생각해 주시고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지? 요건가? 저건가? 이런 뜻은 안 되나? 이런 뜻하면 안 되는 걸까? 를 고민해 주셔야 됨.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0이라고 했습니다. 얘만 볼게. xy는 실수인데 제곱 더했더니 0 나왔대. 이게 무슨 뜻일까? 둘 다 0이라는 뜻이에요. 됐음? 이거를 조금 더 이쁘게 표현하면 이렇게 되죠. x가 0이고 y도 0이라는 표현입니다. 됐어요? x가 0이고 동시에 y도 0이라는 거야. 왜? 실수를 제곱하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은 수만 나와. 맞아? 근데 더해서 0 나왔으니까 둘 중에 하나라도 양수가 나오면 또 다른 하나 음수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론 둘 다 모두 0이어야만 해. 그럼 다시 x가 0이고 y가 0이면 x와 y를 곱한 값이 0인 거니? 라고 물어본 거지? 맞아요? 틀려요? 맞죠? 됐음? 0 곱하면 0이니까. 그래서 이런 생각과 해석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명제를 한번 말해보겠습니다. 참인지 거짓인지 한 번만 말해주세요. 자, 이 강의실에 있는 모든 사람은 앉아 있습니다. 참입니까? 왜요?
때문에? 아, 미안해요. 자, 다시. 이 강의실에 있는 모든 사람은 앉아 있습니다. 참입니까? 네. 그럼 봐봐. 내가 지금 모든이라고 말했지. 모든 사람이 앉아있니라고 했지. 단 한 명이라도 앉아있지 않은 사람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럼 거짓이야. 어렵지 않죠? 자, 다시 질문해 볼게요. 이 교실에 있는 어떤 사람은 앉아있지 않습니다. 나 때문에 그렇지? 다시요. 이 교실에 있는 어떤 사람은 앉아있지 않습니다. 참 거짓. 거짓. 뭐 어딨어? 없잖아. 맞아? 그럼 다시 어떤이라는 말이 나오면 모두 다 앉아있지 않을 필요는 없어요. 됐음? 아, 모두 다 서 있을 필요는 없어. 모두 다 누워 있을 필요는 없어. 그냥 한두 명이라도 앉아있지 않으면 참인 거야. 됐음? 대신에 아무도 없으면 당연히 거짓이겠죠. 그거를 여러분들 교재 129페이지에서 뭔가 있어 보이게 표현을 한 겁니다. 끝. 모든과 어떤이 있을 때. 괜찮을까요? 괜찮죠? 괜찮죠? 재밌죠? 네, 이런 표현. 자, 그리고 마지막 표현까지만 얘기하고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표현은요, 우리 앞에서 배웠던 드 모르간의 법칙 표현을 갖고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A 또는 B죠. A, B 합집합 표현입니다. 맞아? 이거의 부정이라고 하면 A 또는 B의 부정은 A 또는 B가 아닌 건데요 라고 하시면 되겠지. 받아들여? 받아들일까? 우리가 얘를 드모르간의 법칙을 이렇게 얘기했죠. A가 아니면서 동시에 B가 아닌 것들. 받아들임? 받아들여? 그럼 다시 봐봐. A 또는 B 얘 부정은 A가 아니면서 동시에 B가 아닌 것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받아들일까요? 자,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 A 또는 B라고 얘기했을 때 이거의 부정은 A가 아니거나 B가 아님. 이게 아니라 A가 아니면서 동시에 B가 아님으로 바뀜. 그래서 봐. 여기에 또는 그리고 가 붙었을 때 얘네들도 부정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 이유는 뭐 때문에? 드모르간의 법칙 때문에. 됐음?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했던 드모르간의 법칙이 여기 명제에서 부정 표현으로 계속 나올 거야. A 또는 B의 부정을 말해주세요 라고 하면 A가 아니면서 동시에 B가 아닌 거예요. 됐죠? 그래서 또는도 부정의 영향을 받아서 바뀌어야 되고 그리고도 부정의 영향을 받아서 표현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드모르간의 법칙이라고 여러분들 개념 3번 옆에다가 살짝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x에 대하여 p다 라고 하면 얘는 어떤 x는 p가 아니다. 마찬가지 어떤 x에 대하여 p다의 부정은 모든 x에 대해서 p가 아니다. 잠깐만 타임. 얘 아닌데. 또는 어떤 또는 잠깐만 타임. 잘못 말했. 네, 잠깐 쉬겠습니다. 네, 잠깐 쉬었다 다시 문제 1번입니다. 명제의 참거짓을 판별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제곱이 4면 x는 2입니다.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이게 헷갈릴 때가 있을 거야. 그럼 아저씨는 이렇게 해. 뭐뭐이면 뭐뭐이다 라고 했을 때 여기다가 강조를 해. 무조건 이렇게 강조를 해요. 다시 x제곱이 4이면 무조건 x는 2인 거야. 맞아 틀려? 그건 틀렸지. 맞아? 강조해서 읽습니다. 왜? x제곱이 4라는 건 x에 누가 올 수 있다는 거야? 풀마 2가 온다는 거죠. 그럼 자, 앞에 있는 걸 P조건, 뒤에 있는 조건을 Q조건이라고 하면 조건 P의 진리집합의 원소는 2하고 마이너스 2가 오는 거고 조건 Q의 진리집합은 2가 혼자밖에 없네요. 그럼 P면 Q이다가 참이야 라고 하려면 집합 P가 집합 Q에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면 되는 거지. 맞아요?
포함됐어요? 아니잖아. 제곱한 게 4가 나왔다는 얘기는 마이너스 2일 수도 있는 거잖아. 왜 플러스 1에 무조건. 됐습니까? 그래서 거짓입니다. 헷갈리지 않도록 읽어주셔야 돼요. 자, 혹시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수업 때 풀었을 때는, 수업 시간에 풀었을 때는 뭐 어렵지 않게 이해했고 너무나 당연한 말 같았는데 집에서 문제를 다시 풀어봐, 네가 다시 스스로 한번 해봐 라고 하면 꼭 어렵다고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정확하게 말씀드릴게. 그 친구들이 왜 어렵냐면 이것 때문에 그래. 한창 이슈가 됐던 단어죠. 문해력이에요. 실제로 우리 학원 같은 경우는 운정에 CMS라는 학원이 있습니다. 이거 우리 학원에서 하는 거거든. 초등학교 사고력 수학이야. 근데 이 CMS는 들어오려면 레테를 받아야 돼. 레벨 테스트. 레벨 테스트를 받아서 몇 점 이상이 되면 들어올 수 있거든. 그럼 몇 점이 안 되면 못 들어와. 그러니까 학원에 애들을 막 한 몇백 명씩 막 하고 싶어도 못 하는 이유가 레벨 테스트 떨어지면 못 봐. 본사 규정이 그래. 근데 이 레벨 테스트 점수를 올릴 수 있는 아주 획기적인 방법이 있어. 바로 뭐냐면 애한테 시험지를 주고 옆에서 선생님이 문제를 읽어주는 거야. 그러면 애가 잘 봐. 그냥 혼자 딱 주고서 자 50분 동안 시험 볼 거야 하면 애가 잘 못 보는데 옆에서 읽어주잖아. 그럼 애가 점수가 확 뛰어. 이유가 뭘까? 못 읽어서 그래. 문제를. 그러니까 읽으면서 생각하면서 이게 힘든 거야. 그냥 들으면서 누가 옆에서 풀어서 말해주면 하는데 본인이 혼자 스스로 읽을 때는 이게 너무 힘든 거야. 이거야 이거. 그래 문해력이 좀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려봐요. 자, 두 번째 문제 갑니다. 바로 갈게요. x가 6의 약수이면 x는 12의 약수이다. 참일까 거짓일까요? 확실해요? 그래서 다시 강조 표현합니다. x가 6의 약수면 무조건 12의 약수인 거야. 맞아 틀려? 맞잖아. 6의 약수 누구 있어요? 1, 2, 3, 6. 됐지? 그럼 이 1, 2, 3, 6은 12의 약수니? 맞잖아. 그럼 얘는 뭔데? 참입니다. 그래서 포함관계를 이용해서 지금처럼 말할 수 있음. 그래서 이게 좀 헷갈리면 강조해서 표현을 하시고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뒤로 넘어가서요. 두 번째 문제 볼게요. 자, 보세요. 전체 집합이 있고요. 진리집합 PQ라고 했습니다. 두 조건 PQ에 진리집합을 또 PQ라고 했어. 자, 다음 명제가 참이야. 자, 참인 명제 줬어요. 자, 어떻게 읽냐면 이렇게 읽으면 돼. not P이면 Q이다.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짝대기로 쭉 나와 있지만 우린 이 기호를 not P이면 Q이다 라고 읽어주시면 돼. 다시 not P이면 무슨 뜻? P가 아니면 우리는 Q라고 할 수 있음. 이게 참인 명제라고 했죠. 그럼 여기서 우리는 포함관계가 바로 나와야 돼요. 어떻게 해요? P가 아닌 것들은 전부 다 Q라고 할 수 있음. 됐죠? P의 여집합이 Q에 포함됨. 그럼 이 포함관계를 보면서 우리가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려볼 수 있죠. P가 아닌 것들은 전부 다 Q에 포함됨. 그래서 P가 아니면 Q라고 해도 돼. 이 명제가 참인 거야. 됐습니까? 됐습니까? 자, 그럼 봐요. 1번 보겠습니다. P의 여집합이 Q에 포함됩니다. 맞죠? 항상 옳은 것이 아닌 거네요. 그럼 1번은 옳은 거 맞습니다. 2번입니다. Q의 여집합. 자, Q가 여기 있어요. 그럼 Q의 여집합은 이 바깥 부분을 말하는 거지. P의 여집합이 여기 있습니다. 그럼 P가 어디야? 이 바깥 부분 말하는 거죠. 그럼 다시 Q의 여집합, 이 바깥 부분이 P에 포함됩니까? 라고 말했네. 맞아요? 틀려요? 맞네요. 헷갈리신다고요? 그림 그려서 색칠하세요. 3번입니다. P와 Q의 합집합이 전체라고 했습니다. 자, P는요. 이게 P의 여집합이죠. 그럼 이 바깥 부분이 다 P예요.
그 다음 Q는요 여기 있습니다. 합집합 전체입니다. 맞죠? 4번입니다. PQ의 교집합입니다. 자, Q가 여기 있고요. P는요 요 바깥 부분이죠. 둘 다 칠해진 부분을 말해볼게. 어디니? 여기가 되겠죠. 공집합입니까? 그건 아니죠. 됐음? 그래서 결론 4번입니다. 끝. 괜찮을까요? 넘어갑니다. 자, 뒤로 가서 세 번째 문제. 자, 두 조건이 있습니다. P 조건이 있고요. Q 조건이 있습니다. 자, 참고로 P 조건을 보면서 이렇게 좀 바꿀게요. X가 뽕뽕뽕 A 플러스 2보다 큼. 됐죠? 조건 P를 만족하는 X는 누구야? A 플러스 2보다 크거나 같은 애. 조건 Q를 만족하는 X는 누구야? 1보다 큰 애들입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질문이죠. P면 Q이다라는 명제가 참이 됐으면 좋겠어. 참이라는 말은 P를 만족하면 전부 다 Q라고 해도 되나봐. P가 Q에 포함되나봐. 그럼 그림으로 그려보면 집합 P가 집합 Q에 포함되면 우리는 P면 Q이다가 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수직선을 그려봅니다. Q 조건 나와 있습니다. 1보다 어떤 애들? 큰 애들. 이게 Q 조건. 그럼 P가 포함돼야 되니까 P, A 플러스 2보다 크거나 같다네요. 이때 A 플러스 2가 어디 있어야 돼? 1보다 오른쪽에 있어야 되겠죠. 요렇게. 됐죠? 자, 여기서 문제입니다. A 플러스 2가 1보다 오른쪽에 있어야 된다. 그럼 만약에 이게 같아지면 어떻게 될까? 같아지면 P가 Q에 포함되는 거야? 아니죠. 왜? P한테는 색칠이 되어 있고 Q는 색칠이 안 돼 있음. 같아지는 순간 뭔데? P가 Q를 포함하는 거야. 그래서 결론 A 플러스 2가 1보다 큰데 같은 건 안 됩니다. 등호 빼야 돼요. 그래서 결론은요. A는 1, 마이너스 1보다 큰 애들. 그러면 1번 답 P이면 Q이다가 참이 되겠죠. 자, 두 번째입니다. Q이면 P이다가 참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럼 Q이면 P이다가 참이라는 얘기는요. 집합 Q가 집합 P에 포함됐으면 좋겠음. 그래서 Q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P라고 말해도 상관이 없는 상황. 수직선으로 그려봅니다. Q는요 1보다 큰 애들, 얘네들이 Q죠. 그럼 이때 P는 A 플러스 2보다 크거나 같다. 여기가 P가 오면 되겠네. 그러면 집합 P가 집합 Q를 포함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럼 여기서 또 마찬가지. A 플러스 2는 1보다 커야 됩니다. 작아야 됩니다. 같아도 될까요? 상관없죠. 그래서 A는 마이너스 1보다 작나 봅니다. 끝. 그래서 왜 등호가 붙는지 안 붙는지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주셔야 돼.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 이 문제를 보시면 일단 첫 번째 명제 문제입니다. 근데 얘를 집합에서의 포함관계로 바꿨어요. 그리고 수직선 그려서 우리가 부등식 때 문제 풀었던 것처럼 등호가 붙는지 안 붙는지까지 본 거죠. 실제로 문제 하나 푸는데 여러분들은 2개에서 3개 정도의 개념을 같이 쓴 겁니다. 어렵지 않았지만 그래서 차분하게 지금처럼 잘 보시면서 얘기해 주시기 바랄게요. 자, 넘어갑니다. 4번 문제로 가볼게요. 4번이에요. 자, 전체 집합이 있고요. X는 전체 집합의 원소가 됩니다. 자, 이때 참거짓인 명제를 골라볼게요. 자, 기억 봐봐. 모든 X는 다음을 만족합니다. 라고 되어 있죠. 그럼 자, X에 올 수 있는 건 누구라고 했어? 전체 집합의 원소들이죠. 그럼 1 넣어보세요. 맞아요? 0보다 큰 거야? 아니네요. 그럼 모든 게 다 만족하는 거야? 1부터 안 되잖아. 땡, 거짓. 됐죠? 2번입니다. 모든 X는 다음을 만족합니다. 자, 1 넣어보세요. 왼쪽이 더 큰 거 맞아요? 크거나 같은 거 맞아요? 맞네. 2 넣어봐. 맞아요? 3은요? 4는요? 5는요? 다 돼요? 그럼 모든 X 다 되는 거 맞아요? 맞네요. 얘는 참인 명제입니다. 됐죠? 자, 디귿입니다. 어떤 애는 이거를 만족하나 봐요. 자, 1 넣어보세요. 만족합니까? 2는요? 3은요? 4는요? 5는요? 그럼 그 어떤 애도 만족하는 애 있어요? 없어요? 없네요. 이거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거짓이네요. 리을입니다. 어떤 X는 다음을 만족합니다. 자, 1 넣어보세요. 만족합니까?
2는요? 3은요? 4는요? 5는요? 그럼 만족하는 어떤 애가 있어요? 네, 있네요. 참입니다. 됐죠? 그래서 어떤 이냐 모든이냐에 따라서 모두 다 돼야 되는 건지 적어도 하나만 성립해도 상관이 없는지 이거를 관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힘들어요? 여기 타이어 자국 났어요. 여기 되게 덥다. 그치? 여기 덥지? 선풍기 좀 내려줄까? 아, 이거 다 안 내려가네. 괜찮아? 이거 좀 벗어. 네. 자, 넘어갑니다. 뒤로 갈게요. 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P면 Q다라는 명제가 있음. P면 Q이다라는 명제가 있음. 사실 명제만 갖고 얘기하기에는 할 게 그렇게 많진 않아.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할 거냐면 이 명제에 역이라는 걸 한번 말해 볼 거야. 역. 무슨 뜻이게요? 역. 많이 쓰잖아, 우리 역. 금촌역, 금능역, 그 역은 아니고요. 역주행, 역수 이런 것들. 뭔데? 바뀐 거죠. 그래서 P면 Q이다라는 명제가 있을 때 이때 이 명제의 역은요. Q이면 P이다. 라는 명제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가정과 결론을 바꾼 명제를 우리는 이 명제의 역이라고 불러요. 두 번째, 이 명제에 대우라는 게 있습니다. 대우. 뭐 한자인데 그냥 의미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대우라고 불러. 대우가 뭐냐면 이 명제에 순서도 바꾸고 부정도 붙이는 거야. 그래서 not Q이면 not P이다. 얘는 누구? P면 Q이다라는 명제의 대우입니다. 다시 P면 Q이다라는 명제가 있을 때 이 명제의 역과 대우라는 두 가지의 표현을 여러분들한테 일단 소개시켜 드립니다. 별거 없어요. 그냥 순서 바꾸고 순서 바꾼 다음 부정 붙이고 그게 명제의 역과 대우야.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야. 먼저 말해 드릴게. 자, 명제가 참이면 그 대우도 참입니다. 명제가 거짓이면 그 대우도 거짓입니다. 이 문장 때문에 그래. 자, 다시 명제가 참이면 그 대우도 무조건 참이고요. 명제가 거짓이면 그 대우도 무조건 거짓입니다. 한번 확인해 볼게. 봐봐. P면 Q이다라는 이 명제가 있는데 이 명제가 참이야. 그러면 조건 P의 진리집합이 조건 Q의 진리집합에 포함된다는 말일 거야. 그럼 내가 얘를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려보면 집합 P가 집합 Q에 포함된 이런 그림이 그려질 거야. 그럼 이때 봐봐. Q의 여집합은 여기를 말하는 거지. Q가 아닌 부분들. 됐습니까? 그럼 P의 여집합은 P가 아닌 요 바깥 부분 말하는 거죠. 받아들일까요? 그럼 이때 이 그림에서 우리가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 Q의 여집합은 전부 다 P 여집합에 포함됩니다. 맞아? 그럼 그 말은 Q가 아닌 건 전부 다 P가 아니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예를 보면서 우리가 not Q이면 not P라고 말해도 되겠네. 받아들임? 그래서 P면 Q이다의 대우, not Q이면 not P이다는 명제가 참이면 그 대우도 참이 될 겁니다. 같은 그림에서 출발한 거니까요. 됐음? 그래서 되게 유명한 예시를 알려드리죠. 자, 여러분들 공부 열심히 하면 1등급 나와요? 공부 열심히 하면 1등급 나옵니까? 근데 왜 열심히 해요? 이거 참이니 거짓이니? 연아야, 공부를 열심히 하면 1등급이 나온다. 이거 참일까 거짓일까? 뭐 열심히 한다는 기준이 뭔데요?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냥 졸라 열심히 한 걸로 하겠습니다. 참일까 거짓일까? 참이에요? 거짓입니다. 이거 거짓입니다. 왜? 자, 이 명제 대우를 볼게. 1등급이 아니면
공부 열심히 안 한 거야. 1등급 안 나왔으면 공부 열심히 안 한 거야? 그럼 공부 열심히 한 사람 없네 여기. 이 말이죠. 맞아? 이거 참이야? 이번에 기말고사 공부 열심히 안 한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우 씨 깜짝아. 됐죠? 거짓이야. 1등급이 안 나왔다고 해서 공부 열심히 안 한 거 아니야. 그래서 이 명제는 거짓입니다. 그러니까 너네 오해하면 안 돼. 야 공부 열심히 해. 그래야 1등급 맞아. 거짓인 명제예요. 그럼 뭐가 참인 명제냐면 1등급 나온 애들은 공부 열심히 했을걸? 이게 참인 명제야. 1등급 한 애들한테 물어봐. 공부 열심히 했나 안 했나? 아닌데 나는 다 찍었는데 그냥 1등급 나왔는데? 한 애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대부분은 다 뭔데? 공부 열심히 했다고. 1등급 나온다는 게 쉬운 건 아니니까. 그럼 이 명제의 대우를 봅니다. 공부를 열심히 안 하면 1등급 안 나옵니다. 참이죠. 이건 참인 명제임. 그럼 잘 생각해. 여러분들은 참인 명제를 갖고 가야 돼. 공부 열심히 해. 그럼 1등급 나와. 이건 거짓이야. 대신에 확실한 건 이거라고. 공부 열심히 안 하잖아. 1등급 안 나와. 이건 맞아. 그러니까 뭐야? 공부 열심히 하라는 얘기 하는 거야. 안 하면 망하는 건 확실하거든. 됐음? 그래서 나는 공부를 열심히 하면 1등급이 나온다고 믿었는데 이걸 참인 줄 알았는데 그 말은 뭔데? 1등급이 안 나오면 네 공부 열심히 안 한 거야. 이거 참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 꽤 많다고. 아니에요. 1등급이 안 나왔다고 네가 노력 안 했다는 건 아니야. 네가 공부 안 했다는 것도 아니고 생각 없다는 것도 아니요. 그럴 수도 있어. 그거 거짓인 명제니까. 그럼 공부 꼭 해야 됩니까? 라고 하면 안 하면 망하는 건 맞거든. 그러니까 해야 된다고. 열심히 하시고 더 하시고 더 빡세게 하세요.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다 1등급 되는 건 아닐 겁니다. 어차피 1등급 되는 인원은 정해져 있어요. 학교마다 30여 명쯤 되겠죠? 10%니까. 네, 그거만 1등급이에요. 나머지는 아무리 열심히 했어도 그 안에 못 들어가면 못해. 대신 열심히 안 하면 1등급으로 나발이고 없어. 그냥 끝난 거야. 포기하지 마시고 하세요. 그리고 몇 번씩 얘기하는데 지금 여러분들 이 시기에 공부 잘하는 거 물론 중요해. 대학교 갈 때 쓰니까. 좋은 대학 나와야죠. 맞아. 100번 맞는 말씀입니다. 근데 좋은 대학 못 간다고 인생 망해요? 어차피 대학교 나와서 남학생들 군대 갔다 오고 5학년 수 1, 2년 갔다 오고 그럼 취직해야지 하면 27, 8 될걸? 지금 100세 시대잖아. 꼴랑 30도 안 된 나이야. 지금 내 나이가 몇인데 내가 지금 50이 꺾였는데 꼴랑 30도 안 됐어. 내 나이 절반도 안 된 나이야. 그때 뭐 인생이 뭘 결판나? 안 나요. 근데 계속 열심히 해야 된다는 이유는 열심히 안 하면 안 되니까. 이건 확실하거든. 열심히 하세요. 1등급 안 나올 수 있어. 근데 다른 게 될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 나이 때 여러분들이 열심히 뭔가 고민하고 노력하고 몰입했던 이런 경험들이 쌓인다고. 그게 대학교 갈 때 빛을 발하면 좋겠으나 그게 아니어도 쌓여. 그런 애들은 딱 티가 나. 대학교의 간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 자체가 달라. 그래서 공부하는 거야. 그 경험이 있는 애들과 없는 애들은 많이 차이가 납니다. 열심히 하세요. 그러니까 몰입해서 해봐. 그 경험이 되게 중요해. 그리고 지금은 하다가 실패하면 실패했네? 다시 해야지 하면 돼. 근데 나중에 성인 돼서는 실패했네? 그러면 그때부터는 곤두박질 쳐. 성인 이후의 삶에서의 실패라는 건 되게 무섭고 힘든 일이야. 근데 지금은 실패해도 된다고. 어차피 부모님이 다 커버해 주시잖아. 미성년자니까 그럴 수도 있어 하고 넘어가잖아. 지금 많이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몰입해서 뭔가를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과정들을 지금 많이 해주시기 바라고, 다시 말씀드리면
공부 열심히 안 하면 1등급은 안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하셔야 됩니다. 누누이 말하죠. 숙제 잘 해오셔야 돼요. 아셨죠? 열심히 하시고 남은 수업도 야무지게 잘 정리해 봅시다. 자, 그러면 갑니다. 교재. 명제라는 게 있습니다. P면 Q라는 명제가 있습니다. 이때 이 명제에 가정과 결론을 서로 바꾼 명제, Q이면 P이다 라는 이 명제를 P이면 Q입니다 라는 이 명제에 뭐라고 해? 역이라고 부릅니다. 두 번째, 가정과 결론을 각각 부정한 다음 서로 바꿔 놓으면 얘를 이 명제의 대우라고 합니다. 됐음? 하나 더 밑으로 내려가서 명제가 참이면 그 명제의 대우도 참입니다. 명제가 거짓이면 그 명제의 대우도 거짓입니다. 해서 여러분들이 이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이 좀 힘들 때는 그 명제의 대우를 보시면서 참거짓을 판단하는 것도 아주 좋은 선택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선택을 뒤에서 증명이라는 말로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볼 거예요. 그래서 명제와 그 대우에 대한 이야기를 짤막하게 해봤습니다. 자, 136페이지로 가시면 대표 문제 1번이 있을 겁니다. 그 문제를 한번 보고 올게요. 자, 대표 문제 1번 보시겠습니다. 다음 명제 역과 대우를 말하고 역과 대우의 참거짓을 판별해 볼 거예요. 자, 첫 번째 문제. 잘 읽어야 돼. 어디까지가 가정이고 어디까지 결론인지 잘 끊어. x는 2이고 y가 3이면 됐죠? 여기까지가 가정이야. x, y는 6이다. 여기가 결론이죠. 그러니까 첫 번째, 이 명제의 역은요. x, y가 6이면 x는 2이고 y는 3이다. 됐죠? 이게 명제의 역입니다. 자, 그럼 물어볼게요. 참입니까? 왜? 그래, 1이랑 6일 수도 있잖아. 그래서 강조해서 읽으면 돼. x, y가 6이면 야, 무조건 x가 2고 y가 3인 거야? 그건 아니지. 됐음? 1하고 6일 수도 있잖아. 그래서 얘는 뭐다? 거짓인 명제. 자, 대우를 보겠습니다. 대우는요. 가정결론 위치 바뀌고 부정 붙이면 되겠죠? 그럼 부정 붙여서 얘기할 거야. x, y가 6이 아니면 x는 2가 아니거나 y는 3이 아니다. 됐죠? 선생님 이거 그리고였는데 또 눈으로 바뀌었네요. 맞아요. 드모르간의 법칙 생각하시면 돼요. 됐음? a가 2가 아니거나 y는 3이 아니다. 자,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이게 여러분 좀 헷갈릴 수 있어. 우리는 x, y는 누구다. x는 누구다. y는 누구다. 라는 표현이 익숙하거든. 그럼 이 대우를 보면 곱한 게 6이 아니면 2가 아니거나 3이 아니다. 이게 뭐지? 그럼 뭐 하면 돼? 명제를 보시면 돼요. 명제가 참이면 그 대우도 참이니까. 다시 x가 2고 y가 3이면 무조건 x, y는 6인 거야. 맞아? 맞아? 거짓이에요? x가 2이고 y가 3이면 곱한 건 6일 거야. 맞아? 틀려? 참이네? 그럼 이 대우는 뭔데? 참이겠네요. 끝. 네? 다시요. 맞아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거 해석하기 힘들 거야. 불편할 거야. 그래서 뭐 한다고? 이렇게 해석 안 한다고. 뭐로 봐? 그냥 명제로 봐. 됐음? 다시 명제를 해석하려고 했는데 뭔가 불편해? 대우를 봐. 대우를 해석하려고 했는데 불편해? 그럼 명제를 봐. 왜? 명제가 참이면 대우도 참이고 거짓이면 대우도 거짓이니까. 그래서 굳이 불편한 해석을 여러분들이 할 필요는 없습니다. 됐죠? 두 번째, 2번입니다. 자, 역을 말해볼게요. 잘 읽어야 돼요.
xy 더한 게 0보다 작으면 이거 이면 x가 0보다 작고 y도 0보다 작다. 됐죠? 그럼 역을 말하면 어떻게 돼요? x가 0보다 작고 y도 0보다 작으면 x 더하기 y가 0보다 작다. 이 말인 거죠? 자, x가 0보다 작은 수이고요. 동시에 y도 0보다 작은 수라면 무조건 더한 건 0보다 작을 거야. 맞아 틀려? 참이네요. 됐죠? 아, 음수 둘이 돼서 0보다 작겠지. 헷갈리면 여기다가 무조건 하시면 됩니다. 그럼 깜짝아. 자, 두 번째 대우를 써볼게요. 대우입니다. x가 0보다 작다의 부정은 뭐겠어? 크거나 같다. 또는 y도 0보다 크거나 같은 수가 오면 x 플러스 y는 0보다 크거나 같은 수가 올 겁니다. 됐죠? 다시 볼게요. x가 0보다 큰 수이거나 y가 0보다 큰 수잖아? 그럼 더한 거 0보다 클 거야. 맞아 틀려? 왜 틀리죠? 예. x가 0보다 큰 수야. 그럼 x는 만약에 10이야. 근데 y는 마이너스 50이야. 그럼 봐봐. x가 0보다 큰 수이거나 y가 0보다 큰 수인 거죠. 받아들여? 그럼 더한 거 볼게. 0보다 어떤데? 작잖아. 안 되네.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 보는 게 좀 불편해? 그럼 우린 이렇게도 볼 수 있어. 더한 게 0보다 작잖아? 그러면 x가 0보다 작은 거고 y도 0보다 작은 거야. 이거 맞아 틀려? 아, 더한 게 0보다 작다고 둘 다 음수란 얘기는 아니잖아. 받아들여요? 얘랑 같은 의유란 말이야. 그래서 결론 거짓이죠. 그래서 다시 명제와 대우 관계를 관찰하시면서 참거짓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불편한 게 있다면 명제는 대우로, 대우를 다시 명제로 바꿔서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이야기, 명제가 참이면 그 대우도 참이에요. 그럼 명제가 참이라고 그 역도 참입니까? 뭐 그러진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명제와 그 역의 관계는 서로 꼭 있는 건 아니에요. 날파리가 날아요. 됐죠? 여기까지였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앞으로 다시 갑니다. 자, 필요 조건과 충분 조건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지금 우리가 명제를 얘기할 때 계속 이게 있어. P이면 Q이다라는 명제를 관찰하는데 이 명제가 참일 때를 기준으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어. 참이라면 P가 Q에 포함되겠구나. 그럼 모든 P는 다 Q라고 말해도 상관이 없겠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참인 명제일 때 일단 첫 번째, P면 Q이다라는 명제가 참이라면 우리는 앞으로 얘를 이렇게 표현할 겁니다. P이면 Q이다가 참이면 짝대기 2개 긋고 화살표. 됐죠? 그럼 무슨 뜻이야? 조건 P를 만족하면 조건 Q를 만족하는 명제가 참이다. P면 Q이다가 참임. 됐음? 그래서 굳이 옆에다가 참이라는 글자 안 쓰고요. 짝대기 2개를 띡 그어주시면 P면 Q이다라는 명제가 참이구나 라고 해주시면 돼. 자, 이때 앞에 있는 조건, 얘를 우리가 가정, 뒤에 있는 조건, 얘를 우리가 결론이라고 했습니다. 조건 2개를 갖고 얘기했는데 이때 이런 게 물어볼 수 있어. 자, 앞에 있는 이 조건 P는 뒤에 있는 조건 Q이기 위한 무슨 조건입니다 라고 이름을 좀 바꿔서 말할 수 있고요. 마찬가지 뒤에 있는 조건 Q는 앞에 있는 조건 P이기 위한 무슨 조건입니다 라고 이름을 따로 붙여줄 수 있어요. 자, 이때 내가 드는 예시는 이런 겁니다. B가 있어요. 김태희가 있어요. 둘이 무슨 사이예요? 부부 사이죠. 부부 사이라는 특정한 관계가 성립할 때만 말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바로 이거야. B는 김태희에게 남편이죠. 김태희는 B에게
아내죠. 맞아? 둘이 부부 사이이기 때문에. 됐음? 하나 더. 야, B는 김태희의 아내야 라고 하면 미친놈이죠. 거꾸로 말했으니까요. 마찬가지 부부가 아닌 두 사람한테 얘가 남편이잖아요 하시면 미친놈이죠. 부부가 아니니까요. 그래서 마찬가지 P이면 Q이다라는 이 명제에서 P이면 Q이다라는 명제가 참일 때 그때 앞에 있는 이 P라는 조건은 뒤에 있는 Q라는 조건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참일 때. 마찬가지 뒤에 있는 조건 Q는 앞에 있는 조건 P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조건의 이름을 한 번 더 부각해서 지금처럼 표현할 수 있어요. 자, 이름이 왜 충분과 필요냐라고 물어보면 우리는 여기서 포함관계를 봅니다. P이면 Q이다가 참이라는 건 집합 P가 집합 Q에 포함된다는 말이었죠. 그 말은 집합 P가 집합 Q에 이렇게 쏙 들어간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럼 이때 조건 P를 만족하는 이 집합은 조건 Q를 만족하는 이 집합 안에 쏙 충분히 들어가 있죠. 그래서 충분 조건이라고 부르시면 되고요. 조건 Q를 만족하는 이 집합은 조건 P를 만족하는 이 집합이 들어오기 위해서 바닥으로 필요한 상황이 될 겁니다. 그래서 필요 조건이라고 불러요. 됐음? 그래서 다시 P면 Q이다라는 명제가 참일 때 조건 P는 조건 Q이기 위한 충분 조건, 조건 Q는 조건 P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처음 듣는 얘기들, 어려운 얘기들이 될 수 있습니다. 익숙해지셔야 돼요. 하나 더. 익숙해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얘를 계속 읽어야 될 텐데 이 표현이 익숙해지진 않을 거야. 그래서 빨리빨리 정리해드리면 이렇게 돼. P이면 Q이다가 참일 때 이 조건 P는요. 화살을 주고 있죠. 왜 줬어요? 충분해서 준 겁니다. 그래서 P는 충분 조건. 하나 더. P이면 Q이다가 참일 때 이 조건 Q는 화살을 맞고 있죠. 화살 맞으면 어떻게 돼요? P가 나죠. 그래서 필요 조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P이면 Q이다라는 명제가 참일 때. 그럼 여러분들한테 뭘 얘기할 거냐면 위에 거를 싹 지우고 요거만 얘기할 거야. 이거 다 지우고 요거만 얘기할 거야. 자, 조건 P가 혹은 조건 Q가 조건 P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래. 이렇게 물어볼 거야. 그러면 우리는 조건 Q가 P한테 필요 조건이야. 누가? Q. Q가 필요구나. Q가 P가 났구나. Q가 화살을 맞았구나. 그럼 누가 쐈어? P가 쐈겠지. P이면 Q이다가 참이구나. 라고 명제관계를 갖고 오셔야 돼. 그래서 필요 충분 조건 관계를 보시고 명제에서의 참거짓 관계를 갖고 오시고 집합에서의 포함 관계를 갖고 오셔서 이 세 개를 가지고서 문제를 푸는 겁니다. 됐죠? 자, 하나 더. 필요 조건과 충분 조건 이외에 하나 더 있습니다. 필요 충분 조건. 다시 말하면 필요 조건이자 충분 조건이 될 때가 있어. 자, 예를 들어 볼게. P가 Q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입니다. 라고 얘기할 거거든. 그럼 무슨 뜻이냐면 P가 Q한테 필요한 조건이야. P가 Q한테 화살을 맞았어. 이면서 동시에 충분 조건이야. P가 화살을 줬어. 충분해서. 됐음? 그 말은 무슨 뜻? Q이면 P이다도 참이고 P이면 Q이다도 참인 명제라고. 다시 말해서 집합 Q가 집합 P에 포함이 되고 동시에 집합 P가 집합 Q에도 포함된다고. 무슨 뜻이죠? P와 Q가 같다는 뜻이죠. 그래서 P 조건과 Q 조건이 서로 같을 때, 그 진리 집합이 서로 같을 때 이때는 이 두 조건은 필요 충분 조건에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끝.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에 있는 이야기죠. 135페이지. 필요 조건과 충분 조건 그리고 필요 충분 조건. 그래서 짝대기 두 개로 나타냅니다. 참이라는 명제예요. 하나 더.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 충분하니까 화살을 주는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 돼. Q는 P이기 위한 필요 조건. Q가
필요 조건입니다. 화살을 맞은 거예요. 그래서 피가 났어요.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누구이면 누구이다가 참인지 필요 조건과 충분 조건 관계를 보시면서 해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머지 밑에 있는 거 그냥 눈으로 한번 쓱 보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충분 조건, 충분하니까 좋나봐. 필요 조건, 화살을 맞아서 피가 났네. 필요 조건 생각하시면 돼요. 자, 137페이지입니다. 갑니다. 자, 두 조건 PQ가 다음과 같이 나와 있습니다. 문제에서 뭐 물어봤는지 봐봐. P는 Q이기 위한 어떤 조건인지 물어봤어요. 누구? P는 됐죠? 주어가 누군지 봐야 돼. P는 Q이기 위한 무슨 조건이니? P는 도대체 어떤 조건이니? 자, 봐봐. 조건 P부입니다. 정사각형이다. 조건 Q는 마름모다. 됐죠? 자, 일단 명제 참고집부터 말해볼게. P면 Q이다가 참일까요? 정사각형이면 마름모입니까? 네, 맞죠. 모든 정사각형은 다 마름모잖아. 받아들여? 그럼 마름모면 다 정사각형이니? 그건 아니잖아. 마름모 중에 그냥 마름모도 있잖아. 됐죠? 끝. 됐습니까? 그럼 우리 1번에서 말할 수 있는 건 이거네. P이면 Q이다가 참인명제네. 그럼 P는 Q한테 화살을 줬죠. 무슨 조건? 충분 조건. 그래서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입니다. 라고 얘기하시면 된다고. 그럼 충분 조건이라고 말하면 참인 명제 관계도 자연스럽게 말한 뜻이라고. 다시요. 2번 봅니다. P조건 xy 곱한 게 0입니다. Q조건은요.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0입니다. 됐죠? 자, 다시요. xy 곱한 게 0이면 x제곱 y제곱 더한 게 0 나옵니까? P면 Q이다라는 명제가 참입니까? 곱한 게 0이면 제곱 더해도 0 나오는 거야? 곱한 게 0이면 제곱 더해도 0 나와? 그럼 2 곱하기 0 해서 0 나왔으니까 2제곱이랑 0제곱 더해도 0 나오는 거 맞아요? 그건 아니죠. P이면 Q이다가 참입니까? 그건 아니네요. 됐음? 그럼 다시 Q이면 P이다가 참입니까?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0이면 XY 곱한 거 0 나올 거야. 참입니까? 맞네요. 그럼 다시 Q이면 P다가 참인 명제를 준 거죠. 그럼 이때 P는 Q이기 위한 무슨 조건? 화살을 맞았죠. P는 화살을 맞았죠. 무슨 조건? 필요 조건. 됐음? 이렇게 말하면 집합에서 명제에서의 참거짓 관계도 같이 얘기를 했다는 뜻입니다. 자, 마지막 3번입니다. 절대값 x가 x보다 크면 x가 0보다 작은 수라는 뜻입니다. P이면 Q이다. 참입니까? 절대값 x가 x보다 큰 수라면 x는 0보다 작다는 뜻일 거야. 맞을까요? 맞죠? x가 0보다 작으면 절대값 x가 x보다 크다는 뜻입니다.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참이네요. 그럼 결론. P면 Q이다도 참이고 Q이면 P이다도 참인 상황이네요. 그럼 P는 화살을 줄 때도 있고 받을 때도 있고 둘 다죠. 무슨 조건? 필요 충분 조건. 자, 이제부터 여러분들 뭐가 나오냐면 배경 지식의 차이가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자, 들어보세요. 우리 민우가 축구하다가 넘어져서 병원을 갔어.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지웅이 이해되니? 대부분 다 이해하는구나. 근데 그런 사람도 있지 않을까? 넘어졌는데 왜 병원을 가? 그 사람 정상이야, 비정상이야? 정상이죠. 넘어졌는데 왜 병원을 가? 할 수 있지. 하나 더. 병원이 뭔데 가? 할 수도 있지 않아? 정상이야, 비정상이야? 정상이지.
Q가 뭔데?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 정상이야, 비정상이야? 정상이죠. 모를 수 있잖아. 맞아? 봐봐. 어떤 사람은 민우가 축구하다가 넘어져서 병원 갔대 라고 했을 때 하고 바로 이해한 사람이 있음. 근데 어떤 사람은 넘어졌는데 왜 병원을 가? 할 수도 있어. 어떤 사람은 병원이 뭔데 가는 거야? 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축구가 뭔데요? 할 수도 있음. 혹은 민우가 누군데? 할 수도 있지. 맞아? 그럼 결과적으로 이해됐을까 했을 때 이해됐습니다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사람들, 이해 안 된 사람들은 민우가 뭔지 몰라서, 축구가 뭔지 몰라서, 넘어지는데 왜 병원에 가야 되는지 몰라서, 병원이 뭔지 몰라서 그냥 이해가 안 됐을 거야. 그럼 지금 하는 이야기들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답을 맞추신 분들은 사실 크게 의미가 없어. 다 알겠지 하고 넘어갈 수 있음. 근데 안 된 분들은 본인이 모르는 포인트가 다 다를 거야. 똑같지 않아. 얘도 틀리고 쟤도 틀렸는데 얘가 모르는 포인트랑 얘가 모르는 포인트가 달라. 그럼 뭐 해야 돼? 물어봐야 돼. 물어봐야 돼. 근데 수업 시간에 이거를 통합해서 한 번에 다 말하기에는 분명히 부담스러울 거야. 그리고 본인이 모르는 포인트를 내가 못 집어줄 수도 있을 거야. 그럼 뭐해? 개별적으로 물어봐야 돼. 많이 물어봐. 그럼 여기서 절대값 x가 x보다 커요 라고 했을 때 이거 해석 안 된 친구들이 있다고. 물어봐야 돼. 됐죠? 그럼 간단하게 보여드립니다. 절대값 x가 x보다 크다는 말을 보면서 우린 생각하지. 뭐가 있음? 절대값이 있음. 그럼 절대값 있으면 어떻게 해요? 구간을 나눠야죠. x가 0일 때를 기점으로 구간을 나누죠. x의 0보다 작은 애가 오면 양수 음수 마이너스 x 뽕뽕 x 됐죠? 그럼 넘어가서 정리합니다. 뭐가 돼? 2x가 0보다 작음 x가 0보다 작음 됐죠? 받아들여요? 두 번째 x가 0보다 크거나 같다면 절대값 0보다 크거나 같아요? 그냥 쓰죠. x가 x보다 큼. 넘어가면 0 곱하기 x가 0보다 큼. 됐음? 그럼 이제 마무리 해석합니다. 얘 볼게요. 만족하는 x값 누굽니까? x에 누굴러야 0보다 크게 나옵니까? 네, 없잖아요. 이거 해가 없습니다. 됐어? 그럼 0보다 크거나 같은 수 중에는 해를 만족하는 값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럼 두 번째, x가 0보다 작은 범위에서는 0보다 작은 게 답인 거죠. 그럼 결론. 다음 부등식을 만족한다는 얘기는 무슨 뜻? x가 0보다 작다는 뜻이네. 됐음? 같은 뜻인 거잖아. 받아들여? 다음 부등식을 만족한다는 얘기는 x가 0보다 작다는 뜻인 거야. x가 0보다 작다면 당연히 얘를 만족할 거야. 그래서 p이면 q이다도 참이고 q이면 p이다도 참이니까 두 조건이 서로 같은 걸 의미하네. 조건 p는 조건 q에 의한 필요 충분 조건입니다. 라고 해석이 된다고. 됐음? 다시 천천히 보시고 질문해 주셔야 됩니다. P 조건은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음. Q 조건은요 마이너스 A보다 크거나 같고 A보다 작거나 같음. A는 0보다 큰 수라고 했죠. 갑니다. P가 누가 P가 Q이기 위한 무슨 조건? 충분 조건. 누가 P가. 그러면 P가 충분한 거야. 충분하니까 뭐해? 베풀어야죠 사람이. P가 Q한테 화살을 줄 수 있습니다. 됐죠? P이면 Q이다가 참인 명제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려면 A 값에 누가 오면 되는지 범위를 말해줄래요? 인 거죠. P이면 Q이다가 참이라는 거는 조건 P를 만족하는 진리집합 P가 조건 Q를 만족하는 진리집합 Q에 포함된다는 말일 거예요. 다시 말해서 수직선으로 그려보면 P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은 애죠. 이 P가 됐죠? Q에 포함될 겁니다. 자, 여기서 문제는 Q입니다. Q 조건을 보시면 마이너스 A부터 플러스 A까지거든. 이거 그림으로 보면 이렇게 된다. 원점에서
오른쪽으로 A만큼, 왼쪽으로 똑같이 A만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 거야. 됐죠? 원점에서 대칭의 모습이야. 그럼 봐봐. 분명히 0이 여기 있을 거고 1이 여기 있을 거 아니야. 맞아? 그럼 0에서 시작해서 오른쪽으로 A만큼, 왼쪽으로 A만큼 가서 뭐 해야 돼? P를 포함하게 A값을 설정해야 되거든. 맞아? 그럼 왼쪽으로 당연히 1보다 이상, 오른쪽으로 얼마큼? 2보다 이상 넘어가야 되겠지? 그럼 A가 어디 있어야 됩니까? 이렇게 있다. 됐죠? 그럼 당연히 왼쪽도 두 칸보다 더 멀리 떨어져서 이만큼 있겠죠? 그럼 사실상 여러분은 왼쪽 거는 굳이 볼 필요가 없네요. 오른쪽으로 두 칸 이상 갔으면 왼쪽으로 당연히 두 칸 이상 갔으니까 마이너스 1은 당연히 넘어갔을 겁니다. 따라오죠? 그럼 결론. A에 오는 값 누구? 2보다 큰 애들이 오면 되겠지? 같아도 될까요? 상관없죠. 됐죠? 첫 번째 답입니다. 자, 두 번째 다시 볼게요. 이번엔 P가 Q이기한 무슨 조건? 필요 조건. 누가? P가 필요한 겁니다. 맞아요? 그럼 P가 필요니까 P가 화살을 맞아서 P가 난 거죠. 그래서 필요 조건. 됐음? 그만하세요 진짜. 차라리 같이 앉아요 그럴 거면. 자, 다시 Q이면 P에다가 참인 명제라는 뜻. 그 말은 무슨 뜻? 집합 Q가 집합 P에 포함된다는 말. 그러면 다시요. P 조건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2까지,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2까지 여기가 P라고 하면 이 안에 조건 Q가 있어야 되겠네. 받아들일까? 그럼 다시요. 조건 Q가 이 안에 있어야 되니까 여기에 마이너스 A가 있고 여기에 플러스 A가 있는 요 그림이어야 되는 거죠. 요렇게. 왜? 원점에서 좌우 대칭이거든. 됐죠? 그러면 결론. 우린 이 왼쪽만 보면 되네. 이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 1보다 크면 되는 거네요.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 1보다 크면 되겠죠? 같아도 상관없을 겁니다. 그래서 결론 A는 1보다 작거나 같은 애. 자, 끝나시면 안 됩니다. 문제에서 분명히 A는 0보다 크다고 했거든. 그래서 A는 0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거나 같은 애라고 말해주셔야 올바른 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포함관계를 보셔야 돼. 결과적으로 필요 조건과 충분 조건이 나왔을 때 명제의 참거짓 관계가 나와야 되고, 그럼 진리집합 둘의 포함 관계가 같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같이 나오면서 문제를 계속 풀어주셔야만 올바른 답을 끌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밑에 있는 문제들 연습이 필요하겠지요?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예시를 들어드렸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친구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질문해 주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자, 대표 문제 4번으로 가볼 거예요. 앞에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두 조건 PQ의 진리 집합을 각각 라지 P, 라지 Q라고 할 거고요. 자, 문제에서 얘기해 줬습니다. P는 Q이기 위한 무슨 조건? 충분 조건. 읽으면 되죠. 누가요? 누가요? P는요. P는 주어가 P잖아. 아, P는 충분 조건이래. 그럼 P는 충분이니까 뭐야? P가 나눠주는 거죠. 화살을 주는 거죠. 누구한테? Q한테. 그럼 P이면 Q이다가 참인 명제란 뜻이에요. 그 말은 집합 P가 집합 Q에 포함된다는 뜻입니다. 그 말은 집합 P가 이렇게 있으면 집합 Q가 여기에 이렇게 있겠구나. 자, 예를 보면서 우리가 얘기해 보겠습니다. 전체 집합 안에 이렇게 두 집합의 포함 관계가 표현됐겠죠. 1번입니다. P와 Q의 교집합은 Q입니다. 틀렸죠? P여야 되죠. 두 번째, PQ의 합집합은 뭐예요? Q죠. 전체가 아니라. 됐죠? 세 번째입니다. P의 여집합이면서 P가 아니면서 동시에 교집합, Q가 아닌 것들은 이 바깥 부분이죠. P가 아닌 게 아니네요. 오히려 Q의 여집합이라고 하는 게 맞는 표현이죠. 틀렸습니다. 4번입니다. Q이면서 동시에 P가 아닌 것들. 그럼 어디 말해요? 요 바깥 부분 말하는 거죠? 공집합입니까? 아닌데요. 됐죠? 마지막입니다. Q의 여집합에서, 자, Q의 여집합 색칠해 볼게요. 여기죠. 요 색칠된 범위에서
요 색칠된 범위에서 P의 여집합을 P가 아닌 요 바깥 부분, 요 색칠된 이 색연필로 색칠된 요 부분을 빼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럼 빼면 누구 남아요? 아무것도 안 남네요. 다 뺐네요. 답은 5번이 됩니다. 됐죠? 그래서 색칠도 해주시고 거기에 맞게 이야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끝. 넘어가요. 연아 너무 멀리 있어서 괜찮아요? 잘 보여요? 자, 141페이지에서 이제 142페이지까지 그 명제의 마지막 챕터가 남았는데 시간상 못 끝낼 거는 너무 자명해 보여서 절반 정도만 140페이지까지만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잘 들어주시고요. 마지막 이야기예요. 참고로 고등과정에서의 증명은 항상 참인 명제들만 증명할 거예요. 거짓인 명제를 여러분한테 증명하라고 하진 않습니다. 거짓을 증명하는 건 대학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 고등학교 때는 항상 참인 명제만 줄 거고 그게 정말 참인 건지 증명해봐 라고만 얘기할 거임. 아직도 계단 올라가? 예. 자, 그럼 봐봐. 증명을 할 건데 여러분 제일 싫어하는 거죠, 증명. 방법이 크게 두 가지거든요. 직접 증명하는 방법이 있어. 그리고 간접 증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예요. 그냥 직접 보여줄 수 있으면 보여주세요. 이게 맞는지 틀렸는지. 그럼 직접 증명해 주면 됩니다. 끝. 근데 이제 그렇지 않은 것들은 다 간접 증명을 할 거야. 그리고 대부분이 다 간접 증명을 하게 됩니다. 간접 증명의 방법이 또 세 가지 있습니다. 대우를 이용해서 증명하는 과정, 귀류법, 그리고 수학적 귀납법.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 두 가지를 배울 거야. 그리고 나머지 세 번째 거는 고등학교 2학년 때 배울 겁니다. 그러니까 뭐 1년만 기다리세요. 곧 배워요. 자, 그럼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 대우를 이용하는 증명은 말 그대로 명제를 딱 관찰했을 때 이거 참인지 거짓인지 좀 애매한데? 한다면 대우를 관찰하세요. 왜? 명제가 참이면 그 대우도 참이고 명제가 거짓이면 그 대우도 거짓이니까. 그래서 대우를 보시고서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하시면 주어진 명제도 역시 마찬가지 참인지 거짓인지 판정할 수 있을 겁니다. 어렵지 않아요. 자, 두 번째, 말이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귀류법이에요. 귀류법은 뭐냐면 이렇게 증명해. 일단 명제에서 주어진 결론을 부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순을 찾아요. 그래서 주어진 명제가 참이라는 걸 말씀해 주시면 이게 귀류법으로 증명하는 과정이야. 자, 귀류법으로 증명하는 거 예시를 한번 들어드릴게요. 몇 년째 같은 예시를 들고 있습니다. 자, 명제를 하나 얘기해 드릴게. 나는 남자이다. 참이죠? 네, 증명해 보겠습니다. 직접 증명해 보겠습니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직접 증명하는 게 많이 제한돼. 직접 보여드릴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뭐하냐? 귀류법으로 증명해 보겠습니다. 그럼 결론을 부정해요. 나는 남자이다 라고 했지. 그럼 결론을 부정하면 뭔데? 나는 여자이다. 됐습니까? 나는 여자이다 라고 해볼게. 그리고 모순을 만들어 볼게요. 자, 나는 여자라고 해봅시다. 효진이 딱 끝나고 같이 화장실 가서 얘기 좀 해. 경찰에 바로 신고할 거 아니야. 왜 신고해? 여자끼리 같이 화장실 갈 수도 있지. 여자가 아니니까. 됐음? 그래서 나는 남자라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이게 귀류법이야. 받아들일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증명해 드리는 게 귀류법이다. 자, 근데 이 증명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 필요한 게 있어. 우리가 전문용어로 공리라고 불러요. 공리라고 불러요. 어떤 게 공리냐면 1 더하기 1은 몇이에요? 증명해 보세요. 사실 1 더하기 1이 왜 2인지 증명하는 건 여러분들이 배우지 않죠.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익혔습니다. 근데 이런 게 공리야. 그냥 따로 증명하지 않아도 당연한 것들이야. 이게 공리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럼 봐봐.
n 제곱이 자 자연수 n이 있고요. n 제곱이 2의 배수이면 뭐 자연수니까 짝수라고 할 수 있겠죠. 짝수이면 n도 짝수 2의 배수가 될 겁니다. 이거 참일까 거짓일까? 결론 말씀드림 참입니다. 왜요? 라고 하면 참이니까요. 그럼 앞으로도 이렇게 하면 돼요? 네. 이거 공리예요. 외우셔야 돼. 1 더하기 1이 2라는 것처럼 외웠듯이 얘도 마찬가지 외우셔야 돼. 그럼 이런 걸 또 얼마큼 많이 알고 있느냐에 따라서 문제를 풀거나 접근하는 과정이 좀 달라질 수 있음. 그럼 이거는 내가 증명해 드릴게요. 봐봐. 대우 이용해서 증명합니다. 제곱한 게 2의 배수 짝수면 n도 2의 배수 짝수이다. 볼게요. 대우를 이용합니다. 그럼 자, 이 명제 대우를 말하면 어떻게 돼? n이 짝수가 아니면, 다시 말해서 홀수이면 n 제곱도 홀수이다가 되겠죠. 받아들여? 이 명제의 대우 n이 홀수면 제곱도 홀수일 거야. 그럼 n이 홀수이면 내가 지금부터 n을 홀수로 표현해 봅니다. 2k 플러스 1. 괜찮아요? 2의 배수에다 1 더했음. 홀수 맞잖아. 받아들여? 그럼 그때 n 제곱을 관찰해 볼게요. 2k 플러스 1의 제곱이 되겠죠. 자, 제곱하면요 4k 제곱 플러스 4k 플러스 1이잖아요. 그럼 여기서 공통인수 2를 앞으로 묶으면 2k 제곱 플러스 2k 가로 닫고 더하기 1인 거지. 맞아? 그럼 뭔데? 2의 배수에다가 1 더한 거지. 짝수야 홀수야? 홀수. 됐네. n이 홀수면 제곱도 홀수죠. 그럼 이 명제의 대우는 제곱이 짝수면 n도 짝수일 거야. 네, 참입니다. 됐음? 받아들여? 그럼 결론, 앞으로 제곱한 값이 보였는데 걔가 2의 배수였어? 그럼 제곱 안 한 것도 2의 배수인 거야. 자, 비슷한 거 하나 더 볼게요. n 제곱이 3의 배수이면 n도 3의 배수이다. 맞을까 틀릴까? 맞을까 틀릴까? 맞아요. 증명해 드립니다. 자, 이 명제의 대우를 갖고 올게요. n이 3의 배수가 아니면 n 제곱도 3의 배수가 아니다. 됐죠? 이게 참인지만 확인하면 되겠지? 그럼 봐. 3의 배수가 아니라고 했으니까 내가 n을 이렇게 표현해 볼게. 3의 배수가 아닌 자연수는 3k 플러스 1. 우리 1학기 때 배웠던 나머지로 해석하면 되죠.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이네. 3의 배수 아니잖아요. 맞지? 아니면 n은 3k 플러스 2. 3으로 나눈 몫이 k이고 나머지가 2. 됐죠? 3의 배수 아니잖아. 받아들여? 3의 배수면 뭔데? 3으로 나누면 나누어 떨어져야지. 됐습니까? 그럼 자연수 중에 3의 배수가 아닌 건 크게 두 종류로 쓸 수 있겠죠? 나머지가 1일 때, 나머지가 2일 때. 됐음? 그럼 이때 n을 제곱해 주시면요. 3k 플러스 1의 제곱이죠. 9k 제곱, 6k 플러스 1. 얘를요, 3 묶어서 3k 제곱 플러스 2k 가로 닫고 플러스 1로 쓰면 3의 배수에 1을 더했네. 3의 배수입니까? 아니죠. 마찬가지 3k 플러스 2가 n이었다면 n의 제곱값은 3k 플러스 2의 제곱값을 보면 되겠네. 9k 제곱 12k 플러스 4. 마찬가지 3을 앞으로 쏙 묶어서 3k 제곱 플러스 4k 플러스 1에다가 더하기 1. 됐죠? 마찬가지 3의 배수에 1을 더한 형태죠. 3의 배수입니까? 아니네요. 그럼 결론, 3의 배수가 아니면 제곱해도 3의 배수가 안 나옵니다. 그럼 이 명제의 대우는 제곱한 게 3의 배수면 원래 있던 이 n값도 3의 배수였을 거야. 됐음? 받아들여요? 자, 봐. 내가 지금 두 개를 증명해 드렸죠? 이거는 우리가 뭐라고 하냐? 공리라고 불러요. 너무나 당연한 얘기고 그런 얘기야.
해서 이제는 굳이 증명하지 않습니다. 나오는 순간 야 제곱한 게 2의 배수면 당연히 2의 배수지 라고 말하고 넘어갈 거야. 됐음? 4 곱하기 3이 몇이죠? 왜 10이죠? 4를 3번 더하면 4 더하기 4 더하기 4는 12니까요. 굳이 증명하지 않습니다. 왜? 그냥 공리처럼 받아들이는 거야. 당연한 원리야. 됐음? 그래서 너만 아는 것도 아니고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는 당연한 것들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누군가는 병원이 어딘지 몰라요. 누군가는 넘어지는데 왜 병원이라는 곳에 가야 되는지 몰라요. 누군가는 축구가 뭔지를 모릅니다.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최대한 알기 위해서 풀어서 말씀을 드릴 거야. 마찬가지 말씀드렸죠? 익히셔야 됩니다. 됐죠? 자, 그러면 지금 보여드린 게 대우를 이용한 증명하는 과정 예시 2가지였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규律법으로 증명하는 대표적인 예시를 또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보세요. 루트 2는 무리수이다.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참이죠. 무리수 맞잖아. 그치? 증명해봐. 무리수라는 걸. 규律법으로 증명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결론을 부정하시면 돼. 루트 2는 유리수이다 라고 표현을 할게요. 그럼 유리수입니다. 유리수 말 그대로 직역하면 셀 수 있는 수죠. 우리가 유리수라고 말했을 땐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주시면 돼. 유리수라는 건 기약분수로 나타낼 수 있다. 기약분수는 뭐예요? 분모와 분자가 서로 소인 분수로 나타낼 수 있다. 그러면 유리수. 그게 안 되면 무리수. 그래서 분수 형태로 표현을 못해 어떤 기호나 문자를 갖고 쓰는 게 무리수. 이건 유리수가 무리수가 무슨 뜻인지 알고 있어야 됨. 그럼 다시 루트 2가 유리수라면 우린 지금부터 루트 2를 n분의 n이라는 분수꼴로 기약분수꼴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m과 n은 서로소 개념이 있겠죠. 서로소 관계 있겠죠. 기약분수니까. 됐음? 자, 양변을 제곱합니다. 그럼 루트 2 제곱하면 2가 되고요. 우변은 m제곱분의 n제곱이 될 거야. 자, 이때 m제곱을 곱해주면 2m제곱은 n제곱이라고 가능하죠. 그럼 봐봐. n제곱이라는 n은 2 곱하기 누구입니다? 2의 배수죠. 맞아? 다시 n제곱은 2의 배수죠. 그럼 당연히 n도 2의 배수일 거야. 받아들임? 받아들임? 나 지금 뭐야? 증명 안 해. 왜? 당연한 거니까. 아까 증명했거든. 됐음? 그러면 n이 2의 배수니까 지금부터 내가 n을 2k라고 표현해 볼게요. 그리고 다시 대입합니다. 그럼 이렇게 되겠죠? 2m제곱은 4k제곱. 양변에 2 나눠주면 m제곱은 2k제곱. 됐죠? 그럼 다시 m제곱은 2 곱하기 누구? 2의 배수네요. 그럼 당연히 m도 2의 배수가 되겠죠? 됐음? 제곱이 2의 배수면 원래 있던 것도 2의 배수라면서 당연한 거라며. 그럼 결론 m도 2의 배수고 n도 2의 배수네요. 둘이 서로 소래매. 그럼 둘 다 2의 배수니까 약분되는 거 아니야? 서로소 관계가 아니겠네? 그럼 문제에서 서로소라고 했던 이 가정에 모순이 생기는 게 확인이 되죠? 그러므로 유리수가 아닙니다. 그럼 누군데? 무리수입니다. 라고 증명을 하는 거임. 됐음? 됐어요? 그래서 선생님 제곱한 게 2의 배수인데 왜 얘가 2의 배수예요? 라고 하면 아까 증명해 드렸어요. 이제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여기서 기하분수? 이게 뭔지 몰라? 할 수 있고요. 누군가는 제곱이 2의 배수면 왜 2의 배수인데? 뭔지 몰라? 할 수도 있고요. 누군가는 그냥 무리수가 뭔데요? 할 수도 있습니다. 루트 2가 누군지 모르는 친구도 있겠죠. 물어보셔야 되고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야기해 드리면 자 143페이지에 있는 예시 대표 유형 1번 해결했습니다. 됐죠? 뒤로 넘어가시면 144페이지에 있는 대표 문제 2번 해결했습니다. 됐죠? 됐습니다. 시간이 조금 남아서 그냥 가볍게 요 얘기만 하고 넘어갈까 합니다. 유명하신 분이죠. 그 소씨, 성이 소예요. 소지섭, 소지섭이요. 소지섭 몰라요? 네. 이런 얘기 하셨죠. 모든 사람은 죽는다. 나는 사람이다. 그래서 나는 뭐한다? 죽는다. 소지섭 씨 맞잖아요. 네, 됐죠? 끝. 소크라테스가 얘기했죠. 3단 논법이라는 거예요. 그럼 봐봐 이거야. 나는 사람이다. 나는 사람인데 사람은 모두 죽는데 그러니까 나는 죽는 거임. 3단 논법이에요. 논리적으로 말하기. 국어 시간에 아마 공부했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 이거야. P이면 Q이다라는 명제가 참이고 Q이면 R이다라는 명제가 참이라면 결과적으로 P이면 R이다라는 명제도 참일 겁니다. 되게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죠. 네. 그래서 이렇게 묶어서 우리가 3단 논법이라고 얘기를 할 거고요. 다시 3단 논법으로만 끝나지 않아요.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이야기들 명제가 참이면 대우도 참이다. 명제가 거짓이면 그 대우도 거짓이다의 관계를 갖고 몇 가지의 명제, 참인 명제를 더 알아낸 다음 문제 풀 때 적용할 수 있을 겁니다. 됐을까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까 하고요. 교재는 145페이지까지 한번 해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해서 누군가에게는 별거 아닌 문제일 수도 있지만 누군가에겐 굉장히 어렵고 복잡한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편차가 조금씩 다를 거예요. 많이 물어보시고 고민 많이 해주시고 개별적으로 많이 물어보시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더운 날씨에 고생하셨고요. 다음 수업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